서울 대치동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주부였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만난 고등학교 동창으로 인해 그녀의 일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죠. 칭찬, 기회, 투자라는 달콤한 말들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가족에게 남긴 상처. 믿음과 선택의 대가가 가져온 충격적인 반전.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에 사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30대 후반의 수진이라는 여성이에요. 수진은 15년 전 대학교에서 만난 민호와 결혼해서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수진이 살고 있는 곳은 대치동의 40평대 아파트인데 이 동네가 워낙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하죠. 수진도 11살 된 딸 예린이의 교육을 위해 이곳으로 이사 온 지 벌써 3년이 되었어요. 민호는 강남의 한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수진은 예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로는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7시 수진의 하루는 늘 똑같이 시작돼요. 먼저 일어나서 민호와 예린이의 아침 준비를 하고 예린이를 학교에 보낸 다음 민호를 회사에 보내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수진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화면 속 주인공들이 사랑 때문에 울고 웃는 모습을 보니 괜히 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 정말 매일 똑같네. 수진이 한숨을 쉬며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30분이었어요. 민호는 벌써 회사에 도착했을 시간이고 예린이는 첫 번째 수업을 받고 있을 거예요. 수진은 냉장고를 열어 점심 준비를 하려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가족 사진을 보게 된 거죠. 작년 여름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수진은 그때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민호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든 게 말이에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서로에게 얘기하며 웃곤 했는데 이제는 아이 교육비나 생활비 얘기 말고는 별다른 대화가 없었어요. 민호는 회사 일이 바빠졌다고 하며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골프나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수진은 그런 민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때로는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특히 요즘 들어서는 더욱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린이도 학원과 과외로 바쁘다 보니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친구들은 대부분 직장맘이라 평일 낮에 만나기 어렵고 동네 주부들과는 아직 깊게 친해지지 못한 상태였어요. 수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카카오톡을 확인했습니다. 예린이 반 엄마들의 단톡방에는 오늘도 각종 교육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학원에서 겨울 방학 특강 모집한대요. 과외 선생님 소개받을 분 있나요? 수학 성적이 너무 걱정돼서. 우리 아이 중학교 준비는 언제부터 시켜야 할까요? 수진은 메시지들을 읽으며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린이 교육에 대한 걱정은 물론 있지만 가끔은 이런 것들 말고 다른 얘기도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 동네에서는 아이 교육 얘기가 아니면 대화 소재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수진은 간단하게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지만 그래도 끼니는 거르면 안 되니까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을 켜보니 대학 동창들의 근황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누구는 승진했다고, 누구는 새 차를 샀다고, 또 누구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네요. 수지는 그런 게시물들을 보며 괜히 초라한 기분이 들었어요.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수진이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결혼 전에는 패션 잡지 기자로 일했었거든요. 비록 작은 회사였지만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예린이를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로는 계속 전업주부로 지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새롭고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예린이의 첫 걸음마, 첫 말, 첫 등교 같은 순간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예린이가 자라면서 점점 엄마보다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을 더 좋아하게 되었고 수지는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쯤 수지는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어요. 집 근처 대형마트는 평일 오후라 그래도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장바구니를 끌며 필요한 것들을 담았어요. 민호가 좋아하는 맥주, 예린이가 먹을 과일, 저녁 반찬 재료들. 계산을 하면서 수지는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구나 싶었거든요. 장복이 한 번에 15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10만 원이면 일주일치 장을 볼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지는 아파트 단지 안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12월 초라 날씨가 꽤 추웠지만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또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곧 눈이 내릴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수지는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였어요.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저녁 챙겨 먹어. 수지는 메시지를 보고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 회식이었어요. 물론 민호도 회사 생활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걸 이해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싶었거든요. 알겠어요. 수진이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조심해서 들어와요. 술 많이 마시지 마세요. 같은 말을 덧붙였을 텐데 요즘은 그런 말조차 하기 싫어졌어요. 오후 3시 예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어서 와 예린아. 오늘 학교 어땠어? 그냥 그랬어. 배고파. 뭔가 먹을 거 없어? 예린이는 가방을 던져놓고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수진이 준비해둔 과일과 우유를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아, 오늘 숙제 많아? 응, 수학 문제집 2페이지랑 영어 단어 외우기 있어. 아, 그리고 과학 실험 보고서도 써야 해. 그럼 빨리 하자. 저녁에 수학 학원도 가야 하잖아. 알았어. 예린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수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아이와도 이런 일상적인 대화밖에 나누지 못하는 현실이 아쉬웠습니다. 예전에는 예린이와 더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아이도 바빠지고 수진도 무엇을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녁 6시 수진은 예린이와 함께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어요. 민호 목까지 준비했지만 결국 혼자 먹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3명분을 차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늦을 거야. 회식이 있으셔서. 또, 요즘 아빠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예린이도 아빠의 부재를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수지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빠도 회사 일 때문에 바쁘신 거야. 우리 예린이 이해해줘. 응, 알겠어. 저녁을 먹은 후 수지는 예린이를 수학학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학원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길에는 예린이처럼 학원에 가는 아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엄마, 나 9시에 끝나니까 그때 데리러 와. 응, 알겠어. 공부 열심히 하고. 수지는 예린이를 학원에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은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별로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었고 책을 읽으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었어요. 결국 수지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싶었어요. 별다른 변화도 없고 특별한 일도 없고 그냥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니겠지? 수진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직 39살인데 벌써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이상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분명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때의 설렘이나 기대감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밤 9시 수지는 예린이를 데리러 나갔습니다. 학원 앞에는 여러 엄마들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들 비슷한 또래의 주부들이었는데 수지는 그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수진이 엄마. 뒤에서 누군가 수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같은 반 아이 엄마인 미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영이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그냥 평상시와 같죠? 별일 없이 지내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저희 내일 동네 맛집에서 점심 모임 있는데 같이 오실래요? 다른 엄마들도 몇 분 오시거든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그런 모임에 가봐도 결국 아이 교육 얘기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되면 가볼게요. 좋아요.
내일 자세한 시간이랑 장소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때 예린이가 학원에서 나왔어요. 수지는 예린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쯤 민호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수지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민호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당신 저녁 드셨어요? 수진이 침실로 따라 들어가며 물어봤어요. 응, 회식에서 먹었어. 피곤하니까 먼저 자. 민호는 양복을 벗어던지고 바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수지는 민호의 양복을 정리하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서먹해진 걸까요? 수진도 화장을 지우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후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민호의 잠든 숨소리가 들렸어요. 예전에는 이런 소리조차 안정감을 주었는데 지금은 왠지 더 외로운 기분만 들었습니다. 수지는 잠이 오지 않아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페이스북을 켜보니 고등학교 동창들의 소식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누군가 결혼식 사진을 올렸고 또 누군가는 승진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수진의 눈에 익숙한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박지훈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지훈이었는데 십몇 년 만에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지훈의 프로필을 클릭해보니 요즘 근황이 올라와 있었어요. 멋진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도 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프로필을 보니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지훈이가 이렇게 성공했구나. 수지는 지훈의 사진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구경하다가 수지는 스마트폰을 끄고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똑같이 흘러갔지만 왠지 모르게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늦게 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깊게 들지 않았거든요. 계속 뒤척이다가 새벽 5시쯤에 눈이 떠졌어요. 민호는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술을 많이 마신 것 같더니 코까지 골고 있었어요. 수지는 소리를 내지 않게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에 집은 고요했어요.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는 이른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나도 운동을 시작해볼까? 수진이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혼한 후로는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요즘 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한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7시가 되자 민호와 예린이가 일어났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준비를 하고 예린이를 학교에 보내고 민호를 회사에 보냈습니다. 민호는 어젯밤 술 때문인지 얼굴이 좀 부어 보였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당신 오늘은 일찍 들어오실 수 있어요? 수진이 민호가 나가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글쎄, 오늘도 좀 바쁠 것 같은데. 왜?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가족끼리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아, 그래. 최대한 일찍 들어오도록 해볼게.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지만 수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또 회사 일이 생겨서 늦어질 게 뻔했거든요. 오전 10시쯤 수지는 미영이에게서 카카오톡을 받았습니다. 어제 말했던 점심 모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수진이 엄마 오늘 12시 반에 역삼동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런 모임이 별로 내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가기로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 맞춰서 갈게요. 수지는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하는 거라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거울을 보니 요즘 살이 조금 쪘는지 얼굴이 둥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운동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역삼역으로 향했습니다. 평일 낮 지하철은 한산했어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나 주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뭘 하고 살까?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 각자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어딘가로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수지는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 나온 것 같아서 약간 공허한 기분이 들었어요. 역삼역에 도착해서 식당을 찾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다가 겨우 찾을 수 있었어요.
식당 앞에 도착하니 12시 40분이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미영이와 다른 엄마들 4명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비슷한 또래의 주부들이었는데 수진이 아는 사람은 미영이뿐이었습니다. 수진이 엄마 오셨네요. 여기 앉으세요. 미영이가 수진을 반갑게 맞아줬어요. 다른 엄마들도 인사를 건넸고 수진은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우리도 막 왔어요. 자, 메뉴 보고 주문할까요? 식사를 하면서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역시나 아이들 교육 얘기가 줄을 잃었어요. 요즘 중학교 입시가 정말 치열하다면서요? 맞아요. 우리 큰애가 작년에 중학교 들어갔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특목고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영어는 무조건 원어민 수업 들어야 한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지는 그런 대화를 들으며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어요. 물론 예린이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다른 얘기도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점심을 다 먹고 커피를 마시며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엄마가 수진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수진이 엄마는 결혼 전에 뭐 하셨어요? 저요? 잡지사에서 기자 일을 했었어요. 와, 멋있다. 어떤 잡지요? 패션 잡지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럼 연예인들도 많이 만나셨겠네요? 가끔 인터뷰할 때 만나긴 했죠. 다른 엄마들이 관심을 보이자 수지는 조금 기분이 나아졌어요. 오랜만에 자신의 과거 일에 대해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두셨어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아이를 가지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때는 육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글 쓰는 일 하고 싶지 않으세요? 글쎄요. 생각은 해봤는데 이제 나이도 있고 공백기도 길어서. 수진이 말끝을 흐렸어요. 사실 요즘 들어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 모임은 오후 2시쯤 끝났어요. 수지는 다른 엄마들과 인사를 나누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 타기 전에 갑자기 커피가 마시고 싶어졌어요. 역 근처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카페는 한산했고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수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의 거리는 분주했어요.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오거나 업무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문득 자신도 저런 바쁜 일상이 그리워졌어요. 나도 다시 일을 시작해볼까? 수진이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예린이도 이제 11살이니까 어느 정도 독립적이고 민호도 바쁘게 사는데 자신만 집에서 빈둥거리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별 생각 없이 그쪽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젯밤 페이스북에서 본 그 사람 박지훈이었거든요. 지훈도 수진을 알아봤는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이게 누구야? 김수진 맞지? 어머, 지훈아. 정말 오랜만이다. 수진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만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여기 앉아도 될까? 물론이지. 지훈이 수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성공한 사업가의 느낌이 났어요. 와, 정말 오랜만이다. 몇 년 만이야? 한 15년 넘었지 않을까? 졸업한 후로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맞아. 너 요즘 뭐 해? 결혼했다면서? 응, 15년 전에 했어. 딸도 하나 있고. 너는? 나는 아직 총각이야. 사업하느라 바빠서 결혼할 생각도 못했어.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지훈의 왼손을 보니 정말 반지가 없었어요. 사업이 뭐야?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부동산 관련 일하는 것 같던데? 맞아. 부동산 컨설팅이랑 투자 쪽 일을 해. 요즘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잖아. 그렇구나. 잘 되고 있어? 그럭저럭 하고 있지. 너는? 뭐 하고 있어? 수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전업주부라고 말하기가 왠지 부끄러웠거든요. 나는 아이 키우면서 집에서 지내고 있어. 아, 그렇구나. 남편은 뭐 해? 회사 다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평범한 게 좋은 거지. 나는 너무 바빠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것 같아. 지훈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 정말 안 변했다. 고등학교 때랑 똑같아. 말도 안 돼. 나 완전 아줌마가 됐는데. 아니야, 정말이야. 오히려 더 예뻐진 것 같은데? 지훈의 말에 수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민호는 언제부터인가 수진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생각나네. 우리 같은 반이었잖아. 맞아. 내가 반장이었고 나는 뒤에서 잠만 잤지. 그때 넌 정말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이렇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어? 인생 참 모르는 거야. 그때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 전혀 다르더라고. 둘은 한참 동안 고등학교 시절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의 친구들 근황, 선생님들 얘기, 재미있었던 일들. 오랜만에 과거를 회상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연이다.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정말 그러게. 나 여기 일 때문에 온 건데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일 때문에? 이 근처에 사무실이 있어? 응, 여기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 너는 왜 이쪽에 왔어? 모임이 있어서 잠시 왔었어. 집은 대치동에 살거든. 대치동? 좋은 곳에 사네. 그 동네 부동산 값이 엄청나던데. 그러게. 아이 교육 때문에 이사한 건데 집값이 너무 비싸서 깜짝 놀랐어. 요즘 교육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사교육비가 정말 장난 아니잖아. 지훈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맞아. 우리 딸 학원비만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가. 수학, 영어, 피아노까지 하니까. 와, 정말 많이 들어가네. 요즘 부모 되기 힘들겠다. 그러게. 남편 혼자 벌어서는 빠듯해. 나도 일을 해야 하나 고민 중이야. 무슨 일 할 생각이야? 예전에 잡지 기자 일했었는데 다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공백기가 너무 길어서. 아, 기자 일했었구나. 그럼 글 잘 쓰겠네. 글쎄 예전 얘기고. 지금은 자신이 없어. 지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면 우리 회사에서 마케팅 관련 글 써줄 사람 찾고 있는데 어때?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정말? 어떤 일인데? 부동산 투자 관련 콘텐츠나 마케팅 자료 만드는 일이야. 경험 있는 라이터가 필요했거든. 수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뜻밖의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내가 부동산은 잘 모르는데. 그런 건 배우면 되지. 중요한 건 글 실력이야. 너 예전에 글 정말 잘 썼잖아. 그랬나? 물론이지. 학교 신문에 내가 쓴 기사들 기억나. 정말 재미있게 썼었어. 지훈의 말에 수지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누군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생각해 볼게. 갑자기 일을 시작하려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당연히 충분히 생각해봐. 급한 건 아니니까. 혹시 관심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지훈이 명함을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고급스러운 종이에 깔끔하게 인쇄된 명함이었어요. 대표이사네. 대단하다. 그냥 작은 회사야. 직원도 몇 명 안 돼. 그래도 대표잖아. 정말 멋있어. 수진이 명함을 받으며 감탄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구나 싶었어요. 너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의지만 있으면 말이야. 고마워.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네. 정말 우연의 일치야. 운명인가? 지훈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시간이 어느새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지훈이 시계를 보더니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 벌써 이 시간이네. 나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겠어. 그래. 나도 집에 가야겠다. 아이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그럼 오늘은 이만. 정말 반가웠어. 나도. 연락하자. 응, 꼭 연락해. 일 얘기 말고도 가끔 안부나 묻고 그러자. 지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수진도 함께 일어났어요. 그래, 연락할게. 카페를 나와서 둘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훈은 반대편으로 걸어가고 수진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수진은 계속 지훈과의 만남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뜻밖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일 제안까지 받다니. 이런 기회가 올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해볼까? 수진이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사실 요즘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이렇게 기회가 생기다니. 집에 도착해서 수지는 지훈이 준 명함을 다시 봤어요. 아주 한강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박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소는 정말 역삼동이었고 전화번호와 이메일도 적혀 있었어요. 괜찮은 회사인 것 같은데. 수진이 호기심이 생겨서 인터넷으로 회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회사 홈페이지가 나왔는데 꽤 전문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부동산 컨설팅과 투자 중개업을 하는 회사였고 직원들 소개도 나와 있었습니다. 지훈의 프로필을 보니 경력이 꽤 화려했어요. 대기업에서 몇 년 일하다가 독립해서 회사를 차린 것 같았습니다. 나이에 비해서는 정말 성공한 편이었어요. 나도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건 아닐까? 수진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론 가정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인생도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을 텐데. 오후 5시 예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어서 와 예린아. 엄마 오늘 왜 이렇게 기분 좋아 보여? 예린이가 수진의 표정을 보고 물어봤어요.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 별일 없는데. 아니야 뭔가 달라.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거든. 어떤 친구? 고등학교 동창이야.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 재미있었겠다. 예린이도 신나하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서 엄마가 좋으면 같이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 6시쯤 민호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클라이언트랑 저녁 약속 있어서. 수지는 메시지를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나 또 늦는군요. 알겠어요. 수진이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텐데 오늘은 왠지 그렇지 않았어요. 지훈과의 만남 때문에 기분이 좋았거든요. 예린이와 둘이서 저녁을 먹으면서 수지는 계속 일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해볼까? 아니면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할까? 엄마 무슨 생각해? 응? 아무 생각 안 해. 또 거짓말. 뭔가 생각하고 있었잖아. 예린이가 수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아이들은 정말 눈치가 빨라서 어른들의 마음을 잘 알아채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엄마도 일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 정말 좋겠다. 엄마가 일하면 멋있을 것 같은데. 그래. 예린이는 엄마가 일하는 거 괜찮겠어? 당연하지. 엄마 혼자 집에 있으면 심심할 것 같았어. 예린이의 대답에 수지는 놀랐어요.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일하면 예린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줄어들 텐데. 괜찮아. 나도 이제 컸으니까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예린이의 말에 수지는 마음이 뭉클했어요. 아이가 이렇게 생각해주니까 고마웠습니다. 밤 10시쯤 민호가 들어왔어요. 역시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당신 저녁 드셨어요? 응, 밖에서 먹었어. 민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당신 얘기 좀 할 게 있어요. 뭔데? 오늘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일 제안을 했어요. 일? 무슨 일? 민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라이터 일이요. 재택근무도 가능하다고 해서. 갑자기 웬일?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민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 예린이는 어떻게 할 거야? 예린이한테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재택근무니까 집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요즘 생활비도 많이 들어서. 민호의 반응은 생각보다 긍정적이었어요. 아마 경제적인 부담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해도 돼요? 응, 내가 하고 싶으면 해봐. 수지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날 밤 수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훈과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 그리고 뜻밖의 일자리 제안.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민호와 예린이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인지 요리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당신 오늘 계란 후라이 맛있네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일 때문에? 네. 오랜만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문을 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수진의 기분에 더 관심을 보였을 텐데 요즘은 그런 것도 예전만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게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예린이를 보낸 후 수진은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고민했어요. 어제 명함을 받았지만 바로 연락하면 너무 급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늦게 연락하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결국 수진은 오전 10시쯤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훈아, 어제 정말 반가웠어. 일 얘기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 10분도 안 되어서 지훈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물론이지. 오늘 시간 되면 사무실로 놀러와. 자세히 설명해 줄게.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좋아. 언제 가면 될까? 오후 2시쯤 어때? 점심 같이 먹고 사무실 구경시켜 줄게. 그래, 그럼 2시에 만나자. 약속을 잡고 나니 수지는 뭘 입고 가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너무 격식을 차리면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편한 옷을 입으면 진정성이 없어 보일 것 같았거든요. 결국 깔끔한 블라우스에 정장 바지를 입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입으니 기분이 새로웠어요. 거울을 보니 예전 직장 다닐 때 모습이 조금 떠올랐습니다. 오후 1시 반쯤 집을 나섰어요. 역삼동까지는 지하철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수지는 계속 긴장했어요. 과연 자신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10년 넘게 쉰 사람이 갑자기 일을 시작해도 괜찮을까? 역삼역에서 내려서 지훈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어요. 15층짜리 오피스텔이었는데 로비부터 고급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한강 인베스트먼트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사무실이 보였어요.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여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 씨 맞으시죠?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수진을 지훈의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사무실은 생각보다 넓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지훈은 책상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수진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어요. 어서 와. 찾아오느라 수고했어. 와, 사무실 정말 멋있다. 고마워. 작년에 이사 온 곳이야. 앉아. 지훈이 응접용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수진이 앉자 지훈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커피 마실래? 아니면 차? 커피 주세요. 지훈이 직원에게 커피를 부탁했습니다. 잠시 후 예쁜 컵에 담긴 커피가 나왔어요. 일단 점심부터 먹자. 근처에 맛있는 일식집 있거든. 고마워.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 뭘? 오랜 친구인데. 지훈과 함께 식당으로 갔습니다. 고급스러운 일식집이었는데 점심 세트가 3만 원이 넘었어요. 수지는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지훈은 아무렇지도 않게 주문했습니다. 요즘 사업이 정말 잘 되나 봐. 그럭저럭 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니까 덩달아 우리 일도 많아졌지. 부러워. 나는 10년 넘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 게 아니야. 아이 키우는 것도 엄청난 일이잖아. 그리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지훈의 말에 수지는 힘이 났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격려해 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지훈이 회사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우리 회사는 주로 부동산 투자 컨설팅을 해. 개인 투자자들한테 수익성 좋은 부동산을 추천해주고 투자 과정을 도와주는 거지. 그런 일이 수익성이 좋아? 요즘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특히 젊은 직장인들이나 주부들도 재테크에 관심이 높아졌잖아. 맞아. 나도 요즘 재테크 공부를 해야 하나 고민했었어. 그래? 그럼 더 좋잖아. 직접 경험해 보면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으니까. 지훈이 신나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맡게 될 일이 구체적으로 뭐야? 주로 마케팅 콘텐츠 제작이야. 블로그 포스팅, 소셜미디어, 글, 고객 대상 안내 자료 같은 것들. 부동산 투자 관련 정보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써주면 돼. 내가 할 수 있을까? 부동산은 정말 모르는데. 걱정 마. 내가 다 가르쳐 줄게. 그리고 전문적인 내용은 우리가 제공하고
너는 그걸 쉽게 풀어쓰기만 하면 돼. 수지는 점점 관심이 생겼어요. 글 쓰는 일이니까 자신 있는 분야였거든요. 급여는 어떻게 되나? 일단 프리랜서로 시작하자. 월 2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 어때?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거든요. 정말? 그 정도면 우리 집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될 텐데. 당연하지. 내 실력이면 충분히 받을 만해. 고마워, 지훈아. 정말 큰 기회를 주는 것 같아. 뭘? 나도 좋은 사람 찾고 있었는데 잘 됐어.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지훈이 회사에 대해 더 자세히 소개해줬습니다. 직원은 지훈 포함해서 5명이었고 모두 젊고 능력 있어 보였어요. 이분이 김수진 씨야. 앞으로 우리 마케팅 콘텐츠 담당하실 분이야. 지훈이 직원들에게 수진을 소개했습니다. 모두들 친절하게 인사해줬어요. 수진 씨 반갑습니다.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사무실 구경을 마치고 지훈의 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부터 시작할 수 있어? 네, 괜찮아요. 좋아. 그럼 내일 간단한 자료 보내줄게. 부동산 투자 기초에 관한 내용인데 그걸 블로그 포스팅용으로 써줘.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 지훈이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우리 회사 투자 상품 자료야. 한번 읽어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수진이 자료를 받아보니 VIP 투자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최소 투자 금액이 5천만 원부터였습니다. 이건 뭐야? 우리 회사 핵심 상품이야. 고수익 부동산에 투자해서 연 20%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이지. 연 20%? 정말? 그래. 지금까지 투자한 고객들 모두 만족하고 있어. 수지는 자료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정말 수익률이 높아 보였습니다. 너도 관심 있으면 투자해 볼래? 직원 할인해줄게. 나는 투자할 돈이 없어. 얼마 정도 가능해? 글쎄,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이면 충분해. 특별히 최소 금액 낮춰줄게. 지훈의 제안에 수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연 20%면 1년 후에 1,2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 전혀 위험하지 않아.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한 부동산에만 투자하거든. 그리고 만약 손실이 나면 우리가 보전해줘. 정말? 물론이야.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어. 수지는 계약서를 읽어봤습니다. 정말 손실 보전 조항이 있었어요.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야? 주로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이나 재개발 구역이야.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 곳들이지. 지훈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괜찮은 투자처럼 보였어요. 게다가 오랜 친구가 추천하는 거니까 믿을만 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당연히 충분히 생각해봐. 급한 건 아니니까. 오후 5시쯤 수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일자리도 생겼고 투자 기회도 생겼고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예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수진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일 얘기 어떻게 됐어? 잘 됐어. 다음 주부터 시작하기로 했어. 와, 축하해, 엄마. 예린이가 신나하며 수진을 안았어요. 아이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수진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엄마 무슨 일 하는 거야? 글 쓰는 일이야. 집에서 할 수 있어서 예린이랑 같이 있을 수 있어. 좋겠다. 엄마가 글 쓰는 거 보고 싶어. 저녁을 준비하면서 수지는 민호에게 어떻게 얘기할지 생각했어요. 일에 대해서는 얘기하겠지만 투자 얘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니까. 밤 8시쯤 민호가 들어왔어요. 다행히 오늘은 일찍 들어온 편이었습니다. 당신 오늘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은 별일 없어서. 일 얘기는 어떻게 됐어? 잘 됐어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어떤 일인데? 부동산 관련 콘텐츠 쓰는 일이에요. 블로그나 마케팅 자료 같은 거요. 부동산? 너 그런 거 알아? 배우면서 하면 된다고 해요. 월급도 괜찮게 주고요. 얼마나? 200만 원이요.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200만 원? 정말? 네. 프리랜서지만 괜찮은 조건이에요. 그럼 정말 좋겠네. 요즘 생활비가 빠듯했는데. 민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수진도 뿌듯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수진은 투자 얘기를 꺼내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얘기를 미리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알아본 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수지는 지훈이 준 자료들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투자 상품 설명서를 보니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연 20% 수익률의 원금 보장까지. 이런 좋은 기회는 흔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해볼까? 수진이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물론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지훈이 보장한다고 했으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1천만 원 정도면 큰 부담은 아니잖아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자료 잘 봤어. 투자 좀 더 알아보고 싶은데 시간 될 때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곧 지훈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물론이지. 오늘 오후에 만날까? 투자에 관심 있다니 기뻐. 좋아. 몇 시에 만날까? 3시에 어때? 이번엔 좀 더 편한 곳에서 만나자. 카페에서 천천히 얘기하면서 약속을 잡고 나서 수지는 설렜어요. 새로운 일도 시작하고 투자도 하고 정말 인생이 바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어요.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좋은 조건인 것 같아서. 하지만 지훈을 믿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인데 자신을 속일 리는 없겠죠. 오후 3시 수지는 지훈과 약속한 카페에 갔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지훈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오늘도 예쁘네. 지훈의 인사에 수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민호는 언제부터인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고마워. 너도 멋있어. 고마워. 커피 뭐로 할래? 아메리카노요. 지훈이 커피를 주문하고 돌아와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투자에 관심 생긴 거야? 응. 자료를 보니까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더라고. 당연하지. 이런 수익률은 정말 흔하지 않아. 근데 정말 안전한 거 맞지? 물론이야.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인데. 지훈의 말에 수지는 안심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간단해. 투자 계약서만 작성하면 돼. 그리고 투자금 입금하고. 1,000만 원으로도 가능하다고 했지? 응, 특별히 너만 최소 금액 낮춰줄게. 고마워. 지훈이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어요. 이게 투자 계약서야. 한번 읽어봐. 수진이 계약서를 읽어보니 복잡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법적 용어도 많고. 하지만 핵심은 연 20% 수익 보장과 원금 보전이었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대부분 이해했어. 그런데 언제까지 투자해야 해? 최소 1년이야. 중간에 빼면 수수료가 있어. 수수료가 얼마나? 투자금의 10% 정도. 하지만 1년 채우면 수수료 없어. 수지는 고민했어요. 1년은 좀 긴 것 같았거든요. 1년 동안 돈을 못 쓴다는 얘기네. 그렇지. 하지만 1년 후에 20% 수익이 나오니까 충분히 기다릴 만하지 않아? 그럼 해볼게. 수진이 결정을 내렸어요. 지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좋은 선택이야. 그런데 남편한테는 아직 얘기 안 했어. 괜찮을까? 가족 투자는 보통 그렇게 해. 나중에 수익 나면 깜짝 선물로 얘기하면 되잖아. 지훈의 말이 일리 있어 보였어요. 그럼 언제 계약하고 입금하면 돼? 내일 은행에서 만날까? 계약서 작성하고 바로 입금하면 돼. 좋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지는 설렘과 불안감이 교차했어요. 정말 괜찮은 결정이었을까?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에게 투자 얘기를 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하지 않았어요. 지훈 말대로 나중에 수익이 나면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은행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 긴장이 되었지만 지훈을 믿기로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가 자신을 속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전 10시 강남의 한 은행 지점에서 지훈과 만났습니다. 지훈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서류 가방까지 들고 있어서 정말 믿음직해 보였어요. 어서 와 수진아. 오늘 정말 좋은 투자를 시작하는 날이야. 응, 떨리네. 당연히 떨리지. 하지만 1년 후에는 정말 고마워할 거야. 은행 창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금을 입금했습니다. 통장에서 1,000만 원이 빠져나가는 걸 보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니까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정식으로 우리 VIP 투자자가 됐어. 축하해. 지훈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순간 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거든요. 고마워, 지훈아. 정말 믿고 있어. 나도 수진이를 실망시키지 않을게. 은행을 나와서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투자 계약을 마치고 나니 뭔가 운명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혹시 시간 되면 오늘 저녁에 회사 직원들이랑 같이 식사할래? 우리 팀 소개도 하고 싶고. 저녁에? 수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집에 가서 예린이 저녁 준비를 해줘야 하는데. 예린이는 어떻게 하지? 일찍 끝날 거야. 8시면 집에 갈 수 있을 거고. 그럼 갈게.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직장 동료들과 친해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 집에 돌아와서 수진은 예린이에게 말했어요. 예린아, 엄마 오늘 저녁에 회사 사람들이랑 식사해야 해서 조금 늦을 것 같아. 괜찮아, 엄마. 나는 라면 끓여 먹을게. 미안해. 일 시작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해해. 아빠도 늘 그러잖아. 예린이의 말에 수진은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가 이렇게 이해심이 많은 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저녁 6시 수진은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에서 지훈과 회사 직원들을 만났어요. 모두 젊고 세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진 씨, 반갑습니다. 대표님이 수진 씨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잘 부탁드려요. 식사를 하면서 회사 분위기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었어요. 모두들 열정적이고 성공에 대한 욕구가 강해 보였습니다. 수진 씨도 투자하셨다면서요? 정말 좋은 선택하셨어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처음이라 걱정되기도 해요. 걱정 마세요. 우리 회사 투자 상품은 정말 안전해요. 지금까지 손실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모두들 회사를 신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훈이 수진을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어요. 고마워. 택시 타고 갈게. 아니야, 내가 데려다 줄게. 어차피 차 가져왔거든. 지훈의 차는 최신형 수입차였어요. 정말 사업이 잘 되나 보다 싶었습니다. 차 안에서 지훈이 말했어요. 오늘 어땠어? 우리 직원들 괜찮지? 응, 모두들 좋은 사람들 같아. 다들 열심히 해.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지. 정말 대단해. 나도 열심히 할게. 고마워. 수진이 같은 사람이 있어서 든든해. 지훈의 말에 수진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집 앞에 도착해서 지훈이 말했어요. 수진아, 정말 고생했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일 시작하자. 응, 기대돼. 나도. 그럼 들어가. 고마워, 지훈아. 오늘 정말 좋았어. 집에 들어가니 예린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민호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지는 하루를 정리하며 샤워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날이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지훈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예린이와 시간을 보내면서도 일할 수 있었고 지훈은 늘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이번 블로그 포스팅 정말 잘 썼네. 고객 반응이 아주 좋아. 정말? 응,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내 덕분이야. 지훈의 칭찬에 수지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오랜만에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지훈이 투자 수익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지훈아, 내 투자금 어떻게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예상보다 더 좋은 수익이 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동산에 투자됐는지 알 수 있을까? 그건 기업 기밀이라서. 하지만 걱정 마. 안전한 곳에 투자됐으니까. 지훈의 대답이 모호해서 수지는 약간 불안했지만 그래도 믿기로 했어요. 그런데 2달째 되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지훈의 회사에 대한 나쁜 글을 발견한 거예요. 한강 인베스트먼트 투자 사기 의혹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었어요.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글을 읽어봤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지훈의 회사에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했지만
나중에는 여러 핑계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설마. 수지는 더 많은 정보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모두 지훈의 회사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다는 내용들이었어요. 이럴 수가. 수지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설마 자신도 속은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아, 내 투자금 상황 좀 자세히 알고 싶어.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지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인터넷에서 우리 회사에 대한 안 좋은 글을 봤거든. 혹시, 아, 그거? 경쟁사에서 퍼뜨리는 거짓 정보야. 신경 쓰지 마. 정말? 당연하지. 수진이까지 그런 걸 믿으면 안 되지. 지훈의 말에 수지는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내 투자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 지금은 비밀 프로젝트라서 자세히 말할 수 없어. 하지만 곧 좋은 소식 들려줄 수 있을 거야. 지훈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어요. 수지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직접 지훈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거지? 수지는 당황해서 건물관리사무소에 물어봤어요. 아, 그 회사요? 일주일 전에 야반도주했어요. 임대료도 밀리고. 수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 사기를 당한 게 맞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수지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번호가 사용 중지 상태였어요. 카카오톡도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수지는 주저앉았어요. 1,000만 원이 모두 날아간 거였습니다. 게다가 민호에게 아직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날 저녁 수지는 민호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당신,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사실 지난달에 투자를 했었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뭐라고?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얼마나? 1,000만 원요. 1,000만 원을 왜 나한테 상의하지 않고? 민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지는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요. 친구가 추천해서 믿었는데. 친구? 누구? 고등학교 동창인데. 지금 연락이 안 돼요. 민호는 화가 나서 말을 하지 못했어요. 수지는 계속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런 중요한 일을 왜 혼자 결정해? 우리가 부부 아니야? 죄송해요. 예린이도 부모의 싸움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아빠 왜 싸워? 괜찮아, 예린아. 방에 있어. 수진이 예린이를 달랬지만 아이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민호는 소파에서 잤고 수지는 침실에서 밤새 울었어요. 모든 게 다 잘못되었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말했어요. 경찰서에 신고하자. 그래요. 제가 가볼게요. 수지는 경찰서에 가서 사기 피해 신고를 했어요. 경찰관이 말하길 비슷한 피해 사례가 많다고 했습니다. 요즘 이런 투자 사기가 많이 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모든 것이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일자리도 잃고 돈도 잃고 가족의 신뢰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예전에 일했던 잡지사 선배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선배, 안녕하세요. 수진이에요. 어머, 수진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그냥 지내고 있어요. 혹시 라이터 일 같은 거 있으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일하려고? 마침 우리 회사에서 프리랜서 라이터 찾고 있었는데. 한번 만나볼래? 뜻밖의 기회였어요. 수지는 용기를 내서 선배를 만났고 정식으로 프리랜서 라이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지운 회사만큼 많지 않았지만 정직한 일이었어요. 한 달 후 수지는 첫 원고료를 받았어요. 100만 원이었지만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이었거든요. 민호와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되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화가 났지만 수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용서해 주었습니다. 당신 미안했어요. 앞으로는 중요한 일은 꼭 상의할게요. 나도 너무 화를 냈나 봐.
하지만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 네, 약속할게요. 예린이도 엄마를 응원해줬어요. 엄마, 이번에 쓴 기사 정말 재미있었어. 고마워, 예린아. 엄마가 열심히 해서 우리 가족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몇 달이 지나면서 수지는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비록 큰 실수를 했지만 그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사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 3명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수진이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정말 소중한 것 같아. 맞아, 엄마. 우리 가족이 최고야. 예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비록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우리가 함께 극복했잖아. 민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자. 수진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수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한다. 비록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다.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깨달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다. 앞으로는 욕심내지 말고 현재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싶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지는 그 별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이에요. 몇 년이 지난 후 수지는 잡지사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예린이도 중학생이 되어 더욱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고 민호와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지훈과의 일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수지는 더 이상 그것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대신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당신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 저녁에 민호가 수진에게 말했어요. 당신도 수고하셨어요. 우리 내일은 뭐 할까요? 가족끼리 영화나 보러 갈까? 좋아요. 예린이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그럼 내일은 가족데이로 정하자. 수진의 제안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그렇게 수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더 소중한 것들을 찾게 된 거였어요. 가족의 사랑, 정직한 삶, 그리고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지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린이가 커서 결혼할 때 자신의 경험을 통해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거겠지. 수진이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